ESC 있었죠? ESC가 이렇게 이게 챔버가 있겠죠. 여기가 ESC가 있어요. 이게 뭐였냐면 우리가 이렇게 이게 이렇게 돼 있고 이거 샤워헤드 이렇게 있죠. 있고 이 샤워헤드가 가스가 들어왔을 때 얘네가 마이너스 되게 있죠. 그래서 웨이퍼 위에 올려되게 되면은 여기에 R은 스퍼터링이다 해가지고 얘네가 부분적으로 플러스가 되게 되면은 이쪽 입자로 직진했던 게 있죠. 이걸 우리가 ESC라고 얘기합니다. 되게 중요한 부품이죠. 보통 하나에 한 1억씩 해요. 이런 것들을 부품이 있고 NGK라고 하는 일본 회사가 대부분 갖고 있고 국내에서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네, 진공 펌프라고 하는 건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런 형태가 있는데 특히 이런 회사 있죠. 에드워드 코리아, 하이브 백큐 이런 좀 굉장히 큰 회사들이요. 글로벌로 엄청 큰 회사들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쪽에서 여러분 실제로 뭐 보게 되면 뭐 국산을 위해서 에로트 백큐도 좋고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근무여건 보게 되면 에드워드나 파이퍼큐 이런 데 굉장히 큰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꼭 잊지 않고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좀 정리하자면 이런 느낌이죠. 펌프라고 하는 거 주로 우리가 압력이잖아요. 자, 보시면 PV를 T에서 압력이죠. 압력이다. 그 압력을 우리가 어떻게 했나? 진공이 있다. 진공이 고진공. 그죠? 그다음에 초고진공. 네, 그다음에 무엇이 있죠? 우리가 그다음에 저압도 있었죠. 저압. 요거가 특별히 디퓨저의 배치 타입이었었고 이 초고진공은 주로 식각 공정, 드라이 에치, 그다음에가 임플란타에 많이 쓴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고진공은 주로 보다 증착, CVD 메탈 쪽이 많습니다. 되겠죠. 근데 여기서 설명 안 드린 거는 그 펌프가 주로 뭘 쓰냐. 반도체 펌프는 크게 보자면요. 드라이 펌프, 부스터 펌프, 터보 펌프, 크로일 펌프라고 해서 이 네 가지 정도를 많이 써요. 그럼 가장 기본적으로 이 고진공이 몇이었죠? 보통 얘가 토르였죠. 한 몇 토르 정도 있을 정도. 초고진공은 요거의 1000분의 1 밀리토르였죠. 이 저압은 토선 뭐 200에서 한 500 정도 되는데 요거 얘 두 개는 둘이 같이 보면 돼요. 왜냐면 얘는 뭐죠? 부피가 크니까. 네, 배치 타입이니까요. 돼 있을 때 여기 두 개를 넣는 거. 요거는 뭘 쓰냐? 바로 드라이 펌프 대부분 들어가고요. 플러스 여기 뭐라고 하시는 뭐 팔계통에서 공압 유압을 쓸 때 그 공압이죠. 공압. 이 공압. 이거 공기압력을 쓰는 건데 드라이 펌프에 터보를 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고진공에서 해준 게 드라이 펌프 풀려면은 부스터를 추가해요. 추가가 있고 근데 이 초고진공은 뭐가 있냐 드라이 펌프 이거 쓰는데 이 초고진공에 드라이 에치하고 임플란트하면 뭐가 있느냐 여기에 크로유라고 하는 걸 씁니다. 왜냐면 얘가 저온 펌프예요. 말씀드렸죠. 얘네가 초고진공에 민 프리패스를 좋게 해주기 위해서 그걸 뭐 쓴다 온도를 낮춘다라고 했죠. 그래서 저온 공정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펌프도 정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에드워드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타워 펌프 제일 비싼 걸 많이 팔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MFC, FRC 이런 것들 같은 거 있죠. 이게 다 뭐냐면 이런 거 프레시 게이저 이런 거 다 뭐냐면은 실제 얘네들이 물질이 들어갈 때 원하는 만큼 들어가는지를 측정하는 형태. 소재의 연결 부위에 연결되어 지금 밸브 같은 걸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런 거 회사들을 잊지 말고 보세요. 이런 것들 브룩스, 포리바 굉장히 큰 회사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시고 왜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챔버가 이렇게 있으면 어? 챔버가 이렇게 있다. 챔버 이렇게 있으면 챔버 이렇게 가스가 라인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가스 박스가 있다 그랬죠? 가스 박스가 있고 여기에는 뭐가 있냐? 가스레인이 다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밸브가 있고 여기에 바로 MFC라고 하는 게 달려 있어요. 가스 플로우 컨트롤러. 여기에 얘네가 요거를 잘 인가해줘야 밸브가 열리면서 물질이 확 들어갈 겁니다. 그런 형태로 디테일을 컨트롤해주는 MFC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실제로 물질이 들어가는데 통상적으로 장비 한 대에 MFC가 많으면은 보통 챔버 3개면 챔버 하나에 보통 한 20개 달렸거든요. 챔버 3개 달 그러면 60개 달렸어요. 보통 MFC 하나 300만 원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만 하더라도 2억 가까이 되겠죠. 그렇게 많이 됩니다. 네, 이런 것들도 잘 보시고 그다음에 증착 공정 볼게요. 첫 번째 소재가 있더라 써있죠. 소재 보시면 암모니아 이산화질소 이게 뭐죠? NH3죠. N소스니까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를 쓰겠죠. 그래서 원익 쪽도 많이 하고 여전히 이런 것도 많이 기본적으로 많이 쓰니까 좀 소재들. 6번 텅스텐 이거는 이제 제가 메탈 공정할 때 나오긴 하는데 이거는 이제 보시게 되면은 뭐 WF6 같은 거예요. WF6
플러스 H2를 만나면 얘가 텅스텐 만들어지는데 이건 제가 메탈 배선 때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것들이 있고 로우 K 많이 배우셨죠? 로우 K 물질들이 있다. 로우 K는 이게 대표적으로 옥캠이라는 물질이 많이 있는데 라부터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디슬란, 이거는 디슬란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사일렌이 두 개 있으면은 디슬란이 왜냐면 얘가 이렇게 사일렌이 두 개 붙어 있고 이렇게 해서 H6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 대비해서 뭐 반응 속도 같은 것들 차이가 있는 물질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관련된 실란 다 왜 붙어 있죠? 얘네가 다 보면 실리콘 옥사이드를 만들어주기 위한 물질들인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소위 요거에 조금씩 달라진 것들 클로로가 붙어 있으면 좀 더 반응이 빨라지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리커서 붙어 있죠. 프리커서가 돼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 데서 하려고 해요. SK 마테리얼스, 솔블레인, 한솔, 동지 세미캠 다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써 있죠. 여기 이거 다 뭐냐면 프리커서용이나 거의 마찬가지. 하이케 물질까지 다 프리커서용입니다. 프리커서 트리베틸 나누어 쓰는 거 마찬가지. 유피 케미칼, 한솔, DNF 솔루션 얘기했었죠. 이런 것들 쓰이는 게 다 증착 소재에 쓰이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증착이 약간의 저기 디퓨전이랑 연결돼 있긴 한데 보시게 되면 뭐 일단 LPCVD 이게 뭐였죠? 디퓨전 공정이었죠? 네, 그래서 텔이나 히다치 고구사이 쪽에가 대부분 잘하고 있는 거고 LPCVD가 이 원익 IPS 테스, 국제트랜스라는 데에서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고 PCVD라고 하는 장비는 원익, 테스, 주성, 에피센 이런 쪽에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부품들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했던 것 중에 이런 거 있었죠? 트랜스포 모듈 이런 거 이거 있었죠. 우리가 이렇게 예, 예, 여기가 여기가 EFEM이고요. 여기가 로드 포트, 여기가 로드락 있었죠. 여기가 트랜스포 모듈이죠. 챔버 연결돼 이렇게 있다 있었죠. 이 트랜스포 모듈 자체도 약간 규격화돼 가지고 만들어주는 회사도 있다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RF 매체도 있죠. 이거 동일하게 아까 나왔던 거랑 비슷한 거. 플라즈마를 써주는 장비들이 있는 것이고 여기도 히터라고 하는 거가 여기 열을 처리해주는 웨이퍼 아래에 있는 장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LD 공정 장비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국산화도 꽤 하긴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MFC도 있죠. MFC 여기에 쓰고 있는 거가 있을 것이고요. 캐니스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보시면 얘가 액체 ALD 여기서 가스가 있으면 이 프리커서라고 하는 게 대부분 액체 물질이에요. 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네, 좀 느립니다. 다시 쓸게요. 프리커서. 여기 프리커서 액체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보면 음, 액체 물질이 있는데 액체 물질에 가스관이 연결되어 있는데 얘네가 액체를 끌어올리기가 느려요, 속도가. 그러면 중간에 약간의 레저버 같은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프리커서라고 얘기합니다. 네, 여기 레저버가 이렇게 분명히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프리커서를 중간에 넣어주는 장치, 이걸 우리가 캐니스터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런 장치들을 만들어주는 회사도 있다. 그 배관 쪽에 연결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 부품들도 같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회사들 잊지 말고 한번 꼭 찾아보시고 특히 여기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국내 회사 가서 뭐 소부장 켜보자라고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처우 같은 것들 이제 국외 회사가 펀딩이 많이 돼 있죠. 그런 것들도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시면 지원해 보시면 꼭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다시 화면으로 돌아가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했던 것 중에서 대표적으로 얘기할 것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음, 근데 오늘 얘기했던 것 중에 대표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이제 몇번 정리하고 그다음에 제가 실제로 PT 면접 같은 거 할 때 나왔던 퀴즈 같은 거 하나 한두 개 정도 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 퀴즈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퀴즈가 뭐냐면 반도체에서 해상도죠. 해상도를 네,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해상도를 높이는데 어떠한 요인을 주목해야 되는가. 네, 이런 거가 대표적으로 많이 나올 수 있는 PT 면접 같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활동 문제에서 이제 여러분들께 좀 어려운 건 이유는 일단은 뭐 광학 전공 같은 거 하신 분이 아니라면 이 포토 공정 쪽 그쵸? 우리 DM 주신 분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공식을 꼭 이제 어느 정도 알아야 됩니다. 저도 이제 인사 담당자로서 이거를 학교에서 배울 일이 없는데 반도체 공정에 관심에 가깝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거죠. 해상도라는 공식이 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NA가 람다가 붙어 있다. 대표적으로 어떻게 하죠? 해상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여기 람다가라고 하는 게 광원이죠. 광원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줄어들어야 된다. 그다음에 지금 채팅도 주셨는데 개구수라고 하는 대가 높아져야 된다. 그다음에 공정 무전 요소가 등등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그럼 광원이라고 하는 건 나체 쪽에서 어떻게 한다? 왜 낮아야 되냐? 뭐 얘기하자면 파장이 짧을수록 그렇죠? 짧을수록에 훨씬 더 미세한 패턴을 식별할 수 있다. 혹시 이쪽에 이 광원의 짧을수록에 왜 얘네가 미세화 가능한지가 궁금하신 분은요. 솔직히 이제 호이겐스 원리 같은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건 제가 유튜브 링크 한두 개 좀 드릴게요. 이쪽에 광을 궁금하신 분은 그걸 보셔야 돼.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실제 어떻게 했냐 얘가 수은등에서부터 그렇죠? 그다음에 KRF, ARF, 그다음에 EUV까지 진행했었다. 요거죠. 요게 이제 광원의 파장을 줄어드는 것이죠. 그다음에 NA가 왜 그렇다 해드려야 되냐? 네, 공정이 미세화될수록 그죠? 미세화 진행될수록 기본적으로 회전 현상이 심해진다. 그러면 얘가 회전 현상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렌즈 크기나 소위 하드웨어가 성능이 좋아져야 된다 이거죠. 그것 때문에 뉴메리컬 아퍼처럼 개고수라고 하는 게 꼭 커져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요거랑 번외로 K1이보다 특히 매질의 현상, 그다음에 OPC 같은 거 있었죠. 또 뭐 있었어요? 그다음에가 여기가 페이지 시프트 마스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머전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됐어요. 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까지 여러분은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것들의 문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제가 실제로 집을 가봤는데 여기 보시면 이런 것도 있어요. 네, 네,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 문제. 자, 보시면 이게 무슨 얘기냐? 탑뷰로 봤을 때 이런 형태의 패턴이 있다고 가정돼. 이렇게 됐죠?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사각형이 있는 상태고 얘가 이렇게 있는 상태. 여기를 배치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여기 둥그렇게 배치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봤을 때 여기가 드라이 배치할 때 얘네가 공정 측면에서 가장 좋은 게 무엇일까요? 네, 이게 굉장히 이야기가 어려울 텐데 이게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엣지를 배웠어요. 엣지를 배웠는데 단위 면적당으로 디바이스나 공정 측면에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건 여러분께서 답이 있다는 건 이후의 얘기고 한번 5분 정도 같이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을까? 네, 면적은 이미 같아요. 1, 2, 3번 같은 경우가. 네. 얘네가 어떤 걸 우리가 고려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단위 면적당
공정 측면에서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배운 것이 뭘 고민해야 될까요, 여러분? 네, 오늘 드라이치 뭐 배웠죠? 그것입니다. 네, 그 대표적으로 뭘 배웠습니까, 우리가? 네, 소위 얘기해서 물리적 예치, 화학적 예치 배웠어요. 이거 배웠죠? 그다음에 뭐겠어요? CF 비율을 섞어가지고 프로파일 잡는 거 배웠어요. 또 배웠어요? 그다음에 마크로, 마이크로, 로딩이라고 하는 거 배웠어요. 그렇죠? 요거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드렸죠? 요 세 가지 중에서 연관성이 좀 있습니다. 네, 어떤 거가 좀 있을까요? 그리고 답이 꼭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께서 채팅창 남겨주셔도 좋고 같이 아이디어를 내보죠. 뭐가 있을까요? 한두분은 왜 답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 집중도가 느껴지는데요. 네. 어떤 거를 좀 고민해야 될까요? 근데 이건 참 여러분들이 난감한 얘기예요. 이거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현업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 나오는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배웠던 근본적인 화학 반응 문제가 나온 것도 아닌 것이고요. 그냥 이거가 애치를 할 때 뭐가 좋을까 말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네. 힌트? 1번. 1번이 언터컷 때문에 애치하기가 좋아 보인다. 1번 유니포머티 가쪽이 모두 있다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거 같은 좋은 얘기 했습니다. 맞아요. 네. 이기목님, 좋은 얘기 했습니다. 맞아요. 아까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 일단은 얘기했던 내용도 다 생각해 보셔야 될 거고요. 여기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저도 이거를 확인을 못 했는데 H 엔지니어들이랑 얘기했을 때 이 얘기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요겁니다. 요쪽 마이크로 로딩 이펙트라고 하는 걸 볼 필요가 있다. 근데 마이크로 로딩 이펙트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어떤 거 있었냐면 이게 두 가지 있었어요. 하나가 뭐 있었죠? 덴시티 있었죠. 덴시티. 셀페리 좁았던 거하고 넓었던 거. 요거 있었죠. 요거 H가 다 얘기했다. 또 근데 뭐 있었죠? 여러분들? 이거 뭐 있었어요? 하이 어스펠레이션 패터닝에서 요 패터닝하고 요 패터닝하고 요 패터닝이 있었죠. 무슨 얘기예요? CD 차이가 있다 그렇죠 이게. 그러면 CD 차이에 따라서 얘네가 깊어지고 달라져요. 네. 네. 요거까지 힌트 줬습니다. 그럼 뭐가 안 좋을까요? 보시기에도 얘가 안 좋죠. 예. 예. 얘네의 CD 차이라고 하는 것들의 디스트리뷰션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중에서 얘가 좀 더 안 좋다고 보였습니다. 예.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가 그러면 지금 몇 번 이거 질문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여기 그러면 얘 둘이 남았죠. 둘이 남았을 때 통상적으로 엣지에서는요. 굳이 얘기하자면은 여기 이 1번하고 여기 요 집과 이 집 사이에서 엣지로 갈수록의 유니포미티가 안 좋아져요. 네, 네, 네. 이거는 이제 좀 문장을 제가 공유해 드릴 거예요. 있죠? 네. 원기둥 모형의 애치가 어렵다. 이기 때문에 이 바깥으로 그러니까 어려운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바깥으로 패턴을 해야 되는 것이 그다음에 어렵다. 그래서 이쪽 엣지 쪽에 있는 게 어렵다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했다시피 로딩 임팩트, 네. 로딩 임팩트라고 하는 걸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죠? 로딩 임팩트 같이 고려할 필요 있고 그다음에 CD 차이가 있다라고는 그 패터닝 차이 때문에 일단 원형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어렵다라고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은 엣지로 되어 있는 쪽, 이쪽이 상대적으로 엣지가 어렵다라는 것이 이제 업계의 얘기였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로 같이 이거 글은 제가 같이 공유 드릴게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나왔던 예상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있고 제가 이제 CBD나 ALD 같은 걸 고민했을 때 문제 나올 수 있는 게 CBD하고 ALD의 차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문제도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네, 대표적인 거 되시겠죠. 이런 것들도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한다 싶어가지고 문제수 한번 풀어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제가 포토랑 엣지랑 CBD 하나 정도 ALD, CBD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검토하지만 마지막으로 볼게요. 우리가 오늘 했던 것 중에서 ALD 문제, CBD 문제 좀 간단히 정리하고 마무리 지읍시다. 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자, ALD, CVD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쭉 나열할 수 있어요. 그래서 ALD 공정 뭐가 있냐? 첫 번째 피딩 방식이죠. 이 가장 큽니다. 피드 방식 여기는 뭐죠? 시리얼로 되어 있어요. 네, 시리얼로 되어 있고 이거는 원 사이클로 되어 있습니다. 네, 한 번에 주고 여기는 사이클이 그게 되는 거죠. 네, 한꺼번에 주는 거죠. 그다음에 뭐다? 여기가 얘네 갖고 있는 거 뭐냐? 챔버 크기, 그다음에 소스는 주로 얘가 프리커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뭐 한다? 프리커서하고 리액턴트를 이루어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그다음에 얘가 왜 그렇다? 얘는 플라즘 반응이 자체가 여기는 예, 표면 반응만 진행하는 경우가고요. 여기는 기상 반응이고 표면 반응은 다르고. 그다음에 그래서 하드웨어적으로 챔버가 여기는 볼륨이 작아요. 여기는 볼륨이 큽니다. 이런 것도 있죠. 네, 그렇죠? 지금 우리 딴 분이 방금 문제가 지금 제 문제인가요? 아까 아니 예치 문제인가 모르겠는데 스택 커버리지 쪽 말씀하신 거는 다 뭐겠습니까? ALD 공 CVD 공정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얘는 왜 그러냐? 목적이 뭐냐? 스택 커버리지 확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혹시 엣지 쪽은 상관없어요. 엣지 쪽은 주로 엣지의 마이크로 로딩 이펙트 쪽에 가깝습니다. 이건 이쪽은 아니겠죠.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가 음, 음, 생산성 문제 있죠. 네, 생산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 사이클 대포 때문에 생산성이 낮은 편이고 부분입니다.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큰 구분 정도도 이렇게 해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말로 풀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글로 쓸 수도 있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ALD, CBD 구분 정도도 같이 여러분께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돼가지고 각 공정마다 필요한 질문들 같은 경우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얘기했던 해상도에 대한 문제는 포토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엣지도 기본적인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그 문제를 좀 어디서 확인한 적이 있어가지고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렸고요. CBD는 결국에 CBD랑 ALD라고 하는 공정의 차이가 왜 있냐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께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또 나머지 공정들 진행하면서 여러분들 최대한도로 뭐 얼굴도 많이 보시고 있고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기 뭐 말씀드린 오픈 채팅방도 같이 되고 있으니까 필요한 사항들 궁금한 거 있으면은 남겨주시고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그다음에 제가 도 말씀드린 오픈 채팅방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겠죠?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 채팅을 하게 되면 채팅을 잊어버려요. 예, 그래서 제가 요거는 지금 방금도 받아놨거든요, 채팅을. 그래서 이것들 제가 이름을 지우고 공유하든지, 아니면 이름 필요하다고 싶으면 하든지 해서 제가 요것도 지금 채팅창에 공유하려고 그래요, 웬만하면. 이거를 여러분께서 계속 쌓아놓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제가 지우고 뭐 내일 정도든지 이렇게 하는 걸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뭔가 도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네, 지금 질문 주신 분이 있어요. 첫 번째, 최호성님은 제가 따로 다 드릴 거고요. 잠깐, 이게 뭐냐. 저기, 볼게요. ALD, 제가 요거는 제가 복사해 갈게요. 이런 거, 난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뭐 갑자기 막 질문이 너무 큰데, 잠깐만요.
네, 제가 지금 기술적 질문하신 분들 있어요. 그분들은 제가 받다가 따로 답변을 드릴게요. 네, 이지수님 말씀드리면은 DOF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쪽에 말씀하셨던 거 포함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말씀을 드리고, 그렇죠. 그게 해상도랑 DOF 같이 연결되겠죠. 그다음에 지금 녹화본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 일단 저는 녹화는 좀 반대를 많이 했지만 일단 학교 측에서 요청을 하셔가지고 한국공학대 쪽에서는 일단 내부의 사내에서 1년 정도 보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저도 이제 먹고 사는 일이기도 하고요. 이것들은 제가 지금 고민 중입니다. 어떻게 할지는. 하여튼 그거 녹화본은 제가 일단은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그렇게까지 하고 50분 됐네요. 오늘 하루 종일 고생 많이 하셨고 이후에 또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